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에서 어제 코로나19 확진 환자 2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이탈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도서관들이 다양한 대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아도 책을 빌려주고 무료 택배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거제시가 취약계층에게 나눠준 마스크가 불량품이라는 의혹이 나와 긴급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이 마스크는 경남교육청에도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의 한 중학교 교장이 교직원들에게 회식 참여를 강요하고 사적인 심부름에다 인신공격 발언까지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와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어제 2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이탈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산세가 다시 살아날까 봐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가 확진 환자는 거제에 사는 71년생 남성으로 지난 8일 콧물과 코막힘, 재채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았지만 발열 체크 시 정상 체온인 36.4도로 단순 감기 증세로 파악돼 따로 코로나 진단 검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 증세를 느낀 남성은 다시 민간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본인의 요구로 검사비를 내고 검체 채취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확진 환자는 대구에 직장을 둔 97년생 여성. 신천지 교육생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어제까지 자가격리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진단검사를 지난 8일 대구에서 받은 뒤 아버지 차로 고향인 진주에 왔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겁니다. 현재 이 여성과 접촉한 가족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진주시는 무단 이탈한 해당 확진자에 대해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3월 11일까지 격리를 취해야 하는 기간이었지만 아버지 차로 대구에서 진주로 부모님, 오빠, 본인이 출발하여 확산세가 주춤하다고 판단했던 경상남도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 확진자가 발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진주 확진자는 증상이 없었던 점에 주목하고 무증상 감염이 시작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사람들 막 만나고 댕기고 막 하다가 내가 무슨 감염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막상 집에 가서 옮길 수 있는 거죠. 경상남도는 또 전국적인 콜센터 집단 감염 속에 도내 콜센터 시설 21곳 33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집단 감염 전담팀을 꾸려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은 도서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아도 책을 빌려주거나 무료 택배도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시립도서관. 차들이 도서관 주차장으로 들어오더니 야외 도서 대출대 앞에 멈춥니다. 도서관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자 책을 전달받습니다. 네, 반납은 개관 이후로 일주일 안에 반납하시면 되시고요. 네, 책 재밌게 보세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북드라이브스루 서비스입니다. 집에 갑자기 도서관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거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책만 보다가 보니까 이제 다행히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코로나19로 3주 가까이 도서관 문을 닫은 탓에 하루 동안에만 창원시립 10개 도서관에서 1,200여 권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1인당 10건, 가족은 최대 20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주말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운영하는 또 다른 도서관. 이곳에서는 직원이 전화로 책 대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님 성함으로 북경동 신청하시면 바로 아마 택배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신청한 책은 택배로 배송되는데 1인당 5권까지 무료입니다. 경남교육청 소속 도내 26개 도서관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무료 택배 대출 신청을 받은 결과 13,000여 건이 접수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집에서 책 한 권을 읽고 독후감을 올려주는 그런 행사를 또 하고 있고요. 힘들고 어떤 불안해하는 이런 심리를 조금은 치유할 수 있는 것.
이 밖에 경남 대표 도서관도 홈페이지와 무인 반납기를 이용하는 스마트 도서관 운영을 24시간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도서관들의 비대면 서비스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거제시가 취약계층에게 나눠준 마스크가 불량품이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긴급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이 마스크는 경남교육청에도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시가 지난 9일부터 관내 취약계층에 무료로 나눠준 마스크입니다. 포장지에 의약 외품과 KF 마크는 있지만 허가 부서인 식약청의 인증은 없습니다. 포장지를 뜯어 꺼내 정품 마스크와 비교해보니 필터를 포함한 재질이 너무 얇아 보입니다. 또 마스크 제조 일자와 제조업체 연락처도 없습니다. 시민들은 품질이 떨어지고 표시가 불분명한 마스크에 대한 불만과 불량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마스크를 가지고 장난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어도도단입니다. 시골에서 마스크 구하기도 힘들고. 거제시는 배부된 6만 장의 마스크 가운데 3만 장을 긴급 회수했습니다. 이번에 긴급 회수된 마스크입니다. 포장지에는 이처럼 흰색 마스크가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내부를 살펴보면 검정색 마스크가 들어 있습니다. 회수한 마스크는 현재 전문기관에서 필터와 안정성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분석 의뢰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수사 의뢰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일단 해수는 최대한 이제 면동해서 지금 해수를 하고 있고. 거제시는 문제의 마스크를 개당 3,500원에 15만 장을 조달청 등록업체와 전자 수의계약으로 구매했습니다. 이 마스크는 경남도 교육청에도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나오실 때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낮에는 따스한 햇볕 덕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도, 진주 영하 4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창원 14도, 진주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와 주말인 모레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환절기 오락가락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3도, 함안 영하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6도, 창녕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4도, 산청 영하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6도, 사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잠시 오름세를 보였다가 모레 아침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진주의 한 중학교 교장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교직원들에게 회식 참여 강요는 물론 사적인 심부름에다 인신공격 발언까지 일삼았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이재경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중학교 교장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은 교장이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물론 회식 자리에서 육아 문제로 귀가하려던 여직원을 못 가게 해 실랑이까지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회식이 전에 비해서 좀 잦은 건 사실이고 2차, 3차 이렇게 좀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참석을 안 하면은 좀 부담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 직원들을 사적으로 부렸다는 내용도 제보됐습니다. 출근길이 전혀 다른 교직원에게 승차를 요구하거나 일반 교직원에게 교장실 청소는 물론 음료 준비까지 시켰다는 겁니다. 특히 이 같은 지시에 불응한 교직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적인 차 심부름이나 청소 같은 거는 지양을 하라고 내려왔는데도 그런 업무 지시를 좀 받아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그런 거 하려고 학교에 들어온 건 아닌데. 독감에 걸려 조퇴 신청을 한 직원에게는 칠칠하지 못하다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장은
회식을 강요한 적도 없고 사적 심부름을 시킨 적도 없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새롭게 뭔가 만들어 보고자 참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그 직원들의 어떤 소통의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어떤 논란의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 부덕의 소치라 생각하고. 한편 경남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과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3.15) 일거 60주년 기획보도 그날의 기억 순서입니다. 오늘은 3.15 일거 당시 정권의 언론 통제 속에서 지역의 언론 보도 역할은 어땠는지 정영민 기자가 당시 기록물을 입수해 보도합니다. 민주정체를 바로잡자, 민주정체를 바로잡자는 스로건을 들고 지금 마산 선거 학생들이 이렇게 데모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분노한 학생들이 마산에서 처음 대규모 시위를 벌일 당시 보도 내용입니다.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숨진 사실이 알려지자 2차 시위 속보도 이어집니다. 김주열 군의 모친이 이곳에 도착하면 또다시 어떠한 불안한 공기 속에 쌓이지 않을까, 이러한 지금 시대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산 도립병원 앞에는 수많은 시민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당시 부산 MBC 보도과장이던 전은덕 기자가 녹음기와 마이크를 들고 시위 현장을 누비며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말이지 못 잡는 거죠. 우리가 실제 되지 아닙니다. 결대지 우리가 말이지 우리가 목숨 바치도 말이지 실제 아닙니다. 결대. 네네. 언론이 통제됐던 시절 사실을 그대로 보도한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부산일보 3면에 실린 얼굴에 최루탄이 박힌 채 바다에 떠오른 김주열의 시신 사진. AP통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분노한 시민들은 다시 일어났고 시위는 전국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시체가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숨을 이제 가다듬고 그래가 두 카트인가 찍고 이제 얼른 카메라 숨겨가지고 빠져나 버려. 경찰에 걸리면 이거는 뭐 또 안 되니까.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는 3.15 부정선거가 들통나면서 마산 시민 10,000명이 시위에 나섰다는 내용부터 시위 현장에서 사망자가 속출했지만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졌고 외신들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3.15 의거를 취재했던 부산일보 이순환 기자는 자신의 취재기를 산문집으로 남겼습니다. 그때 그날을 생각하면 불끈 두 주먹을 쥐며 허공을 올려칠 때가 있다고 회고했습니다. 기사 검열에 이어 언론사까지 폐쇄하겠다는 압박 속에 3.15 의거에 대한 사실 보도에 충실했던 언론인들. 그들이 있었기에 4.19 혁명은 완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신천지 교인 가운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교사, 병원과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등 고위험 직군 종사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넘겨받은 요양병원 등의 간병인 명단 60명 가운데 54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6명은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천지 거주시설로 쓰이는 도내 아파트와 빌라 등 26곳을 확인하고 거주자 24명에 대해 해산을 권고했습니다. 한마음 창원병원이 어제부터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8일 자정 기준 동일 집단 격리인 코호트 격리가 해제된 한마음 창원병원에 대해 병원 전체 방역을 완료한 뒤 역학조사관이 감염 관리 계획과 조치 사항 등을 현장 확인하고 진료 재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마산합포 공천에서 배제된 정규헌 예비후보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에 아무리 보수 깃발만 뽑으면 당선되는 지역이라지만 5년간 지역구를 닦아온 후보를 경선 참여조차 시키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기 짝이 없다며 무소속 출마 뜻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어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총선거 경남노동자 선거대책본부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목적으로 한 민주노총은 이번 총선에서 민중당 정혜경 사무처장과 정의당 배주임 부위원장, 정의당 권현우 양산시 위원장을 각각 예비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수주 부진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명예퇴직에 이어 휴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원자력과 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10조 원 규모의 수주 물량이 증발해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휴업 방침을 밝혔고, 노조는 사주와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휴업 요청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탈핵 경남 시민행동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인 어제 성명을 내고 원자력 발전소를 빠른 시일 안에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고 있는데도 원전 시설의 기술적인 문제와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안전 불감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악취 등 각종 환경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주거 밀집 지역 인근의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하동구는 신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닭은 650m에서 1000m로, 돼지는 1000m에서 1500m로 강화해 하동군 전체 면적 대비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은 기존의 539.86제곱킬로미터에서 19% 늘어난 673.66제곱킬로미터로 확대했습니다. 함양군이 전통 한옥마을로 유명한 지곡면 개평마을의 슬레이트 지붕을 한옥지붕으로 개량합니다. 함양 개평마을은 일두고택 등 전통 한옥이 밀집돼 드라마와 영화 촬영장으로 인기가 많지만 전체 86가구 가운데 35가구가 슬레이트 지붕이어서 개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생활기록 작성과 관리 지침에 관한 교육부 훈련 일부 개정에 따른 2020학년도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학업 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수행평가만으로 교과학습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교과목의 범위 확대, 중학교 전 교과목에서 환산 총점의 50% 이상 서술형 평가 실시, 자유학기의 교과 담당 교사별 평가 가능 등입니다. 3월 1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